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40대 후반. 많다면 많은 나이이고 적다면 적은 나이인데요.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은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은 악한 사람이 고개 뻣뻣하게 들고 죄책감 없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죄값은 부메랑이 되어 나쁜 사람에게 돌아가고 마지막엔 선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더라고요. 거창하게 선과 악까지 들먹였습니다만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함께 속 시원한 이야기 공유하고 싶어서 이야기 남깁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처녀였어요. 제 자랑 같지만 20대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았고요. 또 30대에는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알고 봤더니 양다리더라고요. 꼬박 3년을 만났던 남자와 전쟁 같은 이별을 한 뒤 후유증이 상당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으니까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남자에 얽매이지 말자 다짐했던 때가요. 그래서 연애에 쏟을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동시통역과 번역 일을 했는데요.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고요. 덕분에 조금씩 인정도 받았으며 무엇보다 일거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덕분에 수입도 또래보다는 항상 많은 편이었고요. 늘 바빴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네가 아직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봐서 그래. 너 조금만 더 나이 들어도 결혼 안 한 거 후회한다.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다고 울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남자 좀 만나. 너 혹시 비혼주의야? 세상에 내 편 하나 생기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 그걸 안 해? 가족도 친구들도 제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솔직히 거창하게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었어요. 남자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딱히 없었기에 소개팅 같은 자리를 마다했었고 이성을 만날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던 것뿐이었죠. 그리고 친구 중에는 결혼 안 한 내가 제일 부럽다는 말을 해주던 친구도 있었으니 결혼보다는 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것 같았는데요. 나이 40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몰랐지만 딱 봐도 저보다는 한참 어린 사람이어서 이 사람하고 연애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달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8살이나 어렸는데도 적극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10번을 찍어봐라 내가 넘어가나? 연하는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내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가겠냐? 너는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자존심 상할 법한 말도 서슴없이 하며 거듭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변하더군요. 첫눈에 반했어요. 진짜 이런 기분 처음입니다. 제 눈에는 당신이 제일 예쁘고 귀여워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 사람이 접니다. 나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흔히 40살을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요. 저도 절대 현혹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늦됐던 건지 흔들렸습니다. 젊고 유능한 데다 저만 사랑한다는 그 남자의 감언이설에 넘어갔고 결국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연애까지는 우리 두 사람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내 아들보다 8살 많은 며느리, 제가 그 집 부모님이어도 쉽게 허락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내지는 찬물을 얼굴에 끼얹는 등 이런 반대를 이겨낼 자신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결혼은 못한다 못을 박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결국은 승낙하실 거라며 6개월 내로 허락을 받아오겠다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호언장담했던 6개월이 지나고 다시 더 6개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1년이나 고집을 꺾지 않자 어머니께서 아버지 몰래 먼저 저를 만나보자 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 뭘 사갈까 하다가 너무 무거운 선물보다는 꽃다발이 무난할 것 같아 전날 미리 예약도 해서 예쁘게 포장해 갔어요. 저희는 미리 도착해 있었고 어머님이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왔니? 예쁘다 고마워. 이 정도의 가벼운 인사를 예상했었는데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지? 꽃을 안 좋아하시나? 혹시 아직 내가 마땅치 않으신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냥 내 옆에 둬라. 이러시는 겁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살짝 당황한 듯 하더니 아, 엄마가 어색하고 쑥스러우신가 봐. 그냥 옆에 두자. 그러더군요. 속으로는 무척 당황했지만 어쩌지 못하고 선물로 사간 꽃다발을 그냥 제 옆에 뒀습니다. 첫인사부터 삐걱거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평소에도 아들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그 어떤 질문도 한 번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저 아들 말끝마다 우리 아들 그랬어? 하시고요.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이야기, 특히 저는 모르는 이야기를 둘만 계속 주고받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해질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고 2시간 정도 걸린 만남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가 탐탁지 않으신 거야 100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처음 보는 자리에서 병풍처럼 앉혀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 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길 일은 절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 어떻게든 결혼시킬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잖아. 차라리 아직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나도 노력하겠다. 이렇게라도 말씀하셨다면 당장은 서운하더라도 내가 더 노력해보겠다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오늘 도대체 왜 만난 건지 모르겠어. 엄마가 평소에 나한테 자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왜 그러셨는지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엄마가 먼저 만나봐야 아빠한테 좋게 말해주겠다고 해서 오늘 만난 건데 정말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준 적 없고 자기가 귀한 아들이라서 아무래도 나는 눈에 안 차시나 봐. 어머니 진심을 모르겠으니 나도 당장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오늘 처음이었으니까 그랬지 차츰 친해질 거야.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이 있겠어? 어머니가 계속 나한테 그러시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남자 친구를 사랑했고 그래서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었어요. 시종일관 저를 대하는 눈빛이 차갑고 싸늘한 시어머니와 남은 평생을 함께할 자신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인인데 왜 부모님 때문에 헤어져야 하냐며 부모님 마음은 자기가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매달리더라고요. 언제 저를 좋아하실지, 과연 좋아하기는 하실지 알 수 없는 어머님 마음. 그 과정 중에 어머님 때문에 분명 나는 상처받을 거고 그 문제로 우리는 싸움을 반복할 거고 나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결혼은 못한다고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차단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도 안 만났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전화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나 만나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못한다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왜 나갔겠어요? 준범이가 아가씨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나간 건데. 그날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마음을 좀 돌려줄 수 없겠어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애가 지금 중내 사내하면서 못 먹는 술을 매일 마시고 거의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이러다가 큰일 치를 것만 같고 내가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우리 아들 망가지는 걸. 준범 씨하고 이미 얘기가 다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애 아빠한테도 내가 잘 말할게요. 일단 우리 아들부터 좀 살려줘요. 앞으로 결혼하더라도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게 할게요. 당장 아들부터 살려야겠다 싶으셨던 걸까요? 한풀 꺾인 시어머니는 그렇게 차가운 분도 또 나쁜 분도 아닌 것 같았어요. 첫 만남에서 제가 단단히 오해했던 것 같아 다시 조금씩 마음이 풀렸고요. 걱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결국 불안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노력 많이 했죠. 어머님께 연락드리라고 강요도 하지 않고 혼자서도 알아서 연락 잘 드렸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시어머니하고 부딪힐 일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알아서 하라고 믿어주시는 거겠지. 내가 너무 지레 겁을 먹었나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모처럼 주말에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남편한테로 시어머니가 전화하셨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준범아 어디니? 엄마 나 집이에요. 걔가 밥 해줬니? 뭐 먹었어? 집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어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주말인데 따뜻한 국에 밥을 먹어야지. 파스타는 무슨 허허실실 걔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버릇 잘못 든다. 그리고 너한테만 전화 떠넘기지 말고 나한테 전화도 하라고 좀 하고. 엄마, 나 지금 영화 보는데 중요한 장면이에요. 또 연락드릴게요. 엄마도 저녁에 맛있는 거 드세요. 제가 옆에 있는 걸 의식해서인지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를 걔 그러는 것도 좀 걸렸지만 버릇 잘못 드니 잘해주지 말라니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어머니 생각이나 말투까지 남편이 어쩔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더니 착하고 좋은 남편 만난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속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지나 퇴근하고 함께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주말에 우리 부부가 뭐 하는지 그렇게 궁금해 하신다고요. 어디 놀러 가면 본인도 같이 좀 가자고 하셨다고. 남편이 몇 번은 거절했는데 다음에도 거절하면 어머니가 정말 섭섭해 하실 것 같다고 이참에 주말에 모시고 같이 외식이나 하자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속으로는 애매했어요. 여전히 남편하고 10마디 대화하면 저한테는 겨우 2마디쯤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엔 저도 대화에 끼어보려고 노력을 좀 했지만 어차피 아버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어머니와 남편이 대화를 주도하는 시기라 천천히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일어서는데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 좀 봐, 배가 툭 튀어나왔네. 이번에도 역시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라 그 자리에서는 못 들은 척했지만 집에 와서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에 들으셨는지 다음에 만날 땐 너 진짜 늘씬해졌다. 이러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때도 저는 체중 변화는 없었고 정상 체중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도대체 왜 만날 때마다 제 몸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고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저를 기분 상하게 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외동아들 사랑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사실 남편 직업은 수의사입니다. 수의학과도 물론 공부 잘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고 수입도 보장된 탄탄한 직업이긴 합니다.
절대 수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고치는 의사도 아닌데 말끝마다 의사 아들, 의사 집안을 내세우시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이 아들 자랑스러워 하시는 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들이 자랑스러우신 만큼 옆에 있는 며느리가 싫고 못마땅하신 겁니다. 결혼 전에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좀 조심하시는 것 같더니 점점 대놓고 저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전화 통화였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남편 병원 일이 바빠 쉬는 날 찾아뵙기로 했고 대신 당일 아침에 전화 한 통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번역 수정이 걸려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바쁜 일만 금방 처리하고 전화 드려야겠다 하던 차였는데 어머니께서 시댁 단톡방으로 왜 본인 생일인데 아무도 연락이 없냐 섭섭하다 하시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문자가 왔습니다. 파마 중이다. 아무리 바빴어도 전화 먼저 드려야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 맞죠. 근데 전화 통화를 못 하시는 상황인데 전화 안 했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는 것도 사실 이해는 안 됐어요. 3시간 뒤쯤 파마가 끝났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했는데 그때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후 한두 번쯤 더 했는데 계속 안 받으셨고요. 결국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조금 전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일찍 전화 안 해서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더군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고 다시 전화도 안 주시고 아들하고만 먼저 통화하신 게 저도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결국 전화를 받기는 하셨는데요.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내가 말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지금 연락하냐? 내가 너 바쁠까봐 함부로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날은 일찍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깟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너는 시어머니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 따발총처럼 쏟아내는 원망. 전화가 늦어서 서운하신 것까지는 100번 이해를 하겠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 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노느라 연락을 못 드린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이었는데 제가 하는 일까지 대놓고 무시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일찍 전화했으면 이렇게 화내실 일도 없었을 테니 끝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바탕 휘몰아쳤던 생신 전화 사건이 도화선이 됐던 건지 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하기 시작하셨고요. 딱히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화의 주된 내용은 저에 대한 트집과 비하 그리고 무시였습니다. 번역가, 겉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만 그거에서 돈은 얼마나 버니?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거 아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능력 있어요. 충분히 벌 만큼은 벌고요. 지금까지 생활비도 똑같이 반반씩 내고 있어요. 그래도 의사 남편 아무나 얻는 줄 아니? 우리 아들이 저렇게 잘나서 돈도 잘 벌고 너만 사랑해주고 그러면 시댁에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리겠구만. 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싫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이값을 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전화도 아예 없고 내가 자꾸 전화해야 정도 쌓이고 할 텐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에이 짜증나. 졸지에 제가 동네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오다 가다 심심하면 치는 동네북이요. 예상했고 두려워했던 10월드의 개막.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을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애원하실 때는 결혼해도 스트레스 절대 안 준다고 하시더니 그 유효기간은 6개월이었나 봅니다. 이후 전화기 진동소리만 들려도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일 만큼 자주 전화하셔서 온갖 트집을 다 잡으셨어요. 우리 친구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가서 명품백을 사줬다더라. 의사 집에 시집 왔으면 너도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그럴 만도 한데 명품백은 고사하고 전화도 안 하니? 어머니,
제가 마감이 걸려서요. 바쁜 일 끝나면 백화점에 한번 모시고 갈게요. 너는 툭하면 마감이라고 하더라. 네가 이런 거 못 챙기면 사돈이 슬쩍 코치해 줄 법도 한데. 됐다 됐어 번역해서 몇 푼이나 번다고 구차해서 싫다.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옆구리 찔러서 절 받을 일 있니? 어머니, 차라리 내가 봐둔 가방이 있다. 그거 갖고 싶다 하시면 제가 기꺼이 사드릴 수 있는데요.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시는 것도 모자라 내가 이래서 몇 푼이나 버냐? 이렇게 저를 무시하시면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죠. 뭐야? 내가 돈이 없니? 다 마음이지 너는 시어머니 공경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 없는 애야. 그리고 우리 의사 아들 하시면서 저 무시하시는데요. 준범 씨는 석사고 저는 박사예요. 말씀 안 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가방끈 더 길어요. 변두리 동물병원 월급 의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꾸 그러세요. 저야 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러신가 보다 하겠지만 밖에 나가서까지 그러시면 교양 없다는 소리 들으세요. 아들이 수의사인데 어머니가 그러시면 되나요? 너 시어머니 가르치니? 얘가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얘가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말씀하시면 네 하면 될걸. 제 부모님은 참는 게 미덕은 아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맹랑한 것. 준범이는 아니? 네가 이렇게 막대 먹은 애라는 거? 솔직히 친구 며느리 팔아가며 명품 사달라고 하시는 것쯤은 귀여운 투정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 충분히 사드릴 능력도 됐고요. 하지만 의사 아들 격에 맞지 않는 번역하는 며느리라는 생각이 얼마나 굳건하신지. 전화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시니 진짜 돌겠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척, 신경 안 쓰는 척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무시하면서 집안 교육 운운하시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작심하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끝없이 그러실 것도 같았기에 확실히 선을 긋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무시했던 며느리한테 당했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어머니는 득달같이 남편한테 전화했고 제가 막대먹은 애라고 한참이나 화풀이 하셨나 봐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고 이런 일 겪게 해서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남편 잘못이 아닌 건 분명한데 우리 결혼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딱히 해결책도 없으니 짜증이 솟구쳐서 저도 같이 울 뻔했습니다. 어머니냐 나냐? 선택하라고 할 순 없었어요. 어머니하고 도저히 잘 지낼 수 없다는 말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또 예상 못했던 일도 아닌데 이만큼 해보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오기도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도 어떻게 할지 생각할 시간도 필요했고요. 일주일쯤 뒤에 저 혼자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설마 문까지 안 열어주시는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다행히 문은 열어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어머니 제가 지난번 일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준범 씨도 어머니 전화 받고 무척 속상해 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참아야 했는데 죄송해요. 내가 무슨 못할 말 했냐? 너 박사라니까 잘 알겠지. 시집 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런 말도 못 들어봤니? 어머니 그만 노여움 푸시고 같이 백화점 가세요. 제가 사죄의 의미로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가방 하나 사드릴게요. 가방은 무슨?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렸지만 남편 때문에라도 계속 냉전인 채로 둘 수 없었습니다. 전혀 잘못한 게 없었지만 며느리인 죄로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50대 후반인데 체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명품은 어떻게 그렇게 줄줄 꿰고 계시는지 2시간을 끌려다녔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백화점 의자에 잠시 쉬는데 우연히 대학원 후배를 만났습니다. 어머 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한 5년쯤 됐나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언니는 하나도 안 늙고 그대로다 여전히 예쁘네.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는데 내가 그때 영국에 있어서 못 갔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늦었지만 결혼 축하해요. 고마워. 외국에 있으면 당연히 못 오지 뭐가 미안해? 야, 진짜 반갑다. 너야말로 하나도 안 변했네. 그대로야. 잘 지내니? 누구랑 왔어? 혼자 왔어? 엄마 스웨터 하나 사신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엄마 우리 선배 언니. 안녕하세요. 혜정이 선배 최연미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미 언니 후배 최혜정입니다. 역시 언니 결혼 잘해서 시어머니하고도 다정하게 백화점 쇼핑도 오고 멋있네요.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후배 어머니. 저와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둘만 만났다면 차라도 한잔 했을 텐데 시어머니와 어머니까지 계셔서 그러지 못했어요. 이후로도 2시간쯤 더 끌려다니다가 결국 어머니 마음에 드는 가방을 골랐습니다. 600만 원짜리 가방을 덜컥 고르시더라고요. 카드를 내미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게 무시하시는 하찮은 번역 일하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6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으실 수 있을까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긁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가방이 600만 원이냐 하냐며 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고생했다고 자기가 가방값 준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착한 남편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 즈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만났던 후배 혜정이었습니다. 언니나 혜정이 쇼핑은 잘했어? 아까 그렇게 헤어진 게 아쉽기도 하고 해서. 그래, 연락 잘했어. 안 그래도 나도 진짜 아쉬웠어. 우리 둘만 있었어도 같이 한잔하는 건데 말이야. 언니 우리 한번 만나자. 그렇게 혜정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후배와 시원한 맥주 한 잔. 잠시 저를 괴롭히던 고부 갈등에서 벗어나 처녀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근황과 대학원 사람들 이야기를 한참이나 했습니다. 마지막 잔을 시키고 자리 마무리를 하려는데 혜정이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내가 이 말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어서. 언니 시어머니하고의 사이는 어때? 오랜만에 만난 후배한테 시어머니 얘기는 솔직히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한때 저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산다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요. 같은 일을 하는 후배에게도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갑자기 시어머니 얘기는 왜? 간만에 처녀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괜찮았는데 너는 진짜 결혼하지 마라. 시월드 정말 피곤하다. 내가 여기까지만 말할게. 시어머니 성격이 이상하셔? 아니 우리 엄마가 언니네 시어머니 아는 분 같다고 해서. 우리 시어머니를 아신다고? 어떻게? 근데 왜 그때는 아는 척 안 하셨대?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 내가 대충 듣기에 좋은 분 같지는 않더라. 시어머니가 언니 괴롭게 하면 한번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엄마한테 다 말해달라고 할 테니까. 취기가 서서히 올라오는 중에도 혜정이의 단어 선택이 신중한 걸 보고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심상치 않다는 걸요. 시어머니와의 이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 약점 하나 정도 쥐고 있는 건 나쁠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뜻하지 않게 후배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혜정이가 어머니를 닮아서 미인인가 봐요. 아유 고마워요. 현미 씨가 더 미인인데 무슨. 덕담 시간 끝났으니 엄마 빨리 언니네 시어머니 얘기해줘요. 시어머니 성함이 김경자 맞아요? 네, 맞아요. 설마 했는데 진짜 아는 분 맞았네요. 그래 맞죠? 안 그래도 백화점에서 만났을 때 내가 알아봤거든.
시어머니도 나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부디 아는 척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채 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터라 저는 인사하느라고 바빴고 미처 시어머니와 혜정이 어머니 사이의 어색한 기운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걔가 아주 나쁜 애거든요. 며느리까지 대동하고 명품관 돌아다니는 게 우스워서 우리 혜정이 하고 친한 선배 언니라고도 하고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어렵게 운을 떼신 혜정이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지만 제 기준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비밀을 접하고 나니 가장 먼저 남편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자기 어머니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 쉽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것 같아 후회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나니 괜히 시어머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묻을 것인지 아니면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알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한번 말을 꺼내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에게도 말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하셔서 온갖 트집을 잡으시며 가정교육이 어쩌고 교양 어쩌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허울에 병적으로 집착하시는 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와 결핍 때문인 것 같아 한편으로 측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희 왜 임신 안 하니? 설마 네 나이가 많아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냐? 어머니 병원에서 제 난자 나이가 30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준범 씨도 젊으니까 자연 임신 가능성 높다고도 했고요. 손자 기다리시는 마음이야 알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딱 1년만 더 기다린다. 그때까지 안 되면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다 하는 거야. 그때 가서 딴소리 하기만 해봐. 그때는 어머니 뜻에 따를게요. 내가 몇 번을 망설이다가 말하는 건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궁금한 건 또 못 참잖니. 네 늦둥이 동생 말야 진짜 네 딸은 아닌 거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이 제 딸이냐니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막말로 내가 어릴 때 사고치고 나와서 동생이라고 속일 수도 있는 거잖니.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들키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니 내가 진짜 못 믿겠다. 유전자 검사 좀 해보자.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요? 어머니 세상에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줄곧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도 소름이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서 저를 또 이렇게 괴롭히시는 걸 이해 못하겠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에 진저리가 나네요. 너는 아니면 아니지 뭐 그렇게 쌍심지를 켜니. 시어머니가 오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풀어드리나 그 생각부터 해야지. 정색부터 하는 성질머리하고는 너는 그것부터가 틀려먹었어. 사실 저한테는 20살 차이 나는 어린 늦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워낙 인꼬부부라서 조금 늦게 사랑스러운 막내동생이 태어난 건데요.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제가 낳은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본인이 비밀이 있으니 남도 그렇게 보였던 건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저는 남편이고 뭐고 이놈의 집구석 시어머니한테 당장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당장 후배 혜정이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친구분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사건 당사자분을 만났는데요. 안 그래도 시어머님이 멀쩡하게 결혼해서 아들 의사 만들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째 잠을 못 잤다고 시아버님과 남편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터라 앞뒤재지 않고 그 길로 모시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에게도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연락했죠. 네가 웬일이냐?
시어머니한테 죽일 듯이 달려들 때는 언제고 황금 같은 주말에 시댁에 왜 왔어? 어머니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셨죠. 결국에 다 들키고 만다고요. 근데 저는 비밀이 없고 어머니는 있으시더라고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의 옛 친구가 집안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몸으로 막으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시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가라고. 넌 어쩜 여전히 뻔뻔한 것이 그대로다? 내가 무섭기는 하냐? 김경자, 내가 너 잘 산다는 얘기 듣고 분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다 왜? 싸우는 소리에 놀라 시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남편도 딱 맞게 도착했고요. 웬 소란이야? 이분은 누구시냐? 저는 경자랑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인연한테 남편을 빼앗긴 등신입니다. 저는 인연 때문에 남편도 잃었고 그 충격으로 뱃속에 아이도 잃었어요. 친구 남편이랑 맞아서 살았으면 또 몰라요. 단물만 쪽쪽 다 빨아먹고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불륜녀 주제에 멀쩡히 결혼해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네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말해봐. 이 금수만도 못한 년아. 분노에 찬 시어머니 친구는 시어머니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욕이야? 이게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려. 30년도 더 지난 얘기를. 30년. 가해자인 너는 그냥 다 잊은 과거일지 몰라도 피해자인 나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이년아. 그렇게 의사 집안, 교양을 중요하게 여기시던 시어머니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멍했습니다. 왜 남의 가슴에 못 박고 살아서 저런 꼴을 당하나 싶기도 했고요.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는지 시아버지도 남편도 돌처럼 굳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이 시궁창속이었는데 넌 이렇게 잘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왜 잘못은 네가 했는데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하냐고.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하는데 이년은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았겠지? 네가 그 인간 버리고 간 뒤에 페이처럼 살다가 세상 떴어. 알기나 하냐? 당신이 말해봐. 친구 남편이랑 불륜이라니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 사실이야. 오해야. 얘네 남편이 나를 좋아했어. 나는 계속 거절했고 그게 다인데 얘가 그거에 앙심을 품고 이러는 거야. 진짜야. 오해 좋아하시네. 김경자 인연이요. 친구 속여서 그 남편이랑 불륜 관계였던 것도 모자라 내 신혼집 내 침대에서 그 짓을 하다가 저한테 들킨 년이에요. 인연 절대 용서해주지 마세요. 인연은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격렬한 싸움에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시어머니는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죗값을 얼마나 어떻게 치르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시어머니 친구분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추잡한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시아버님도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까지 각오하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천하의 나쁜 사람이 자기 어머니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도 못 됐고요. 시어머니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만천하에 폭로한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은 대놓고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왜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자기 아버지 절대 용서 안 하실 분이라고 엄마 걱정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의 우려대로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는 어머니의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명예가 제일 중요하신 분이라 불륜, 그것도 친구의 남편을 빼앗은 걸 용납 못하신 거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시아버님이 남편이 본인 아들은 맞냐며 유전자 검사까지 해보자고 난리를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시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대기업 임원이셔서
재산이 꽤 됐는데요. 아버님이 처음에는 사기 결혼이니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셨고, 시어머니가 나도 재산에 권리가 있으니 소송하겠다 하시다가 기간이 한없이 길어지기도 하고 어디에 소문날까 쉬쉬하다가 결국 서울 변두리에 전셋집 얻을 돈 정도 주고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사모님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한 시어머니, 그 얼굴을 보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고 그러게 착하게 사시지 그랬냐고 쏘아붙여 주고 싶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까지 모질지는 못해서 말았습니다. 시부모님 이혼하시고 남편도 참 힘들어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계속 있어도 될지 고민도 했는데요. 남편이 잡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겠지만 자기까지 외면할 순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을까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미운 정, 고운 정 다 쌓았던 한때의 며느리로서 꼭 개과천선하시길, 남을 무시하지 않아서 자신도 무시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 시어머니 아시면 뒷목 잡으실 텐데요. 시아버님이 새 여자친구가 생기셨어요.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또 다른 시월드가 열리면 또 사연 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